안녕하세요, 여러분. 1번부터 풀어볼게요. 옳게 연결된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왔죠. 기억, 두 개 도시의 상거래 흡입력은 두 도시의 인구에 비례하고, 두 도시의 크기에 비례하고, 두 도시의 분기점으로부터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대요. 그럼 얘는 뉴턴의 만류인력 법칙에서 나온 레일리의 소묘인력 법칙이었죠. 철도 레일은 두 쪽으로 뻗어 있다. 두 도시 사이에서만 적용 가능한 이론. 그 다음 철도 레일과 레일 사이에 장애물이 있으면 이때는 철도가 다닐 수가 없죠, 열차가. 그러니까 장애물이 없어야지만 적용 가능한 이론이 레일리의 소멸인력 법칙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적용하기 위해서 나왔던 이론이 허프의 확률 모델이었던 거죠. 기억이 나셔야 돼요. 그래서 기억에 소멸인력 법칙이 딱 나온 순간에 소멸인력 법칙이 없는 1번과 2번과 3번을 지우죠. 그 다음 니은 도시 내부 기능 지역이 침입 경쟁 천위 과정을 거쳐서 그럼 동네 버스는 침입한다? 기억나시면 돼요. 동시몬 이론이죠. 중, 전, 전이 점이지대 또는 천이지대였어요. 그 다음 저소층의 주거지대, 고소층의 주거지대, 통근자 주거지대, 중전, 저 고통스러워요. 기억나시면 되죠. 그래서 동네 버스, TNN의 고립국 이론을 도시 내부 구조 이론에 적용시킨 이론이었죠. 버제스의 동시몬 이론입니다. 그러면 니은이 동시몬 이론인 순간 4번도 지워지죠. 답은 5번입니다. 그 다음 디귿 도시공간 구조가 교통망을 따라 확장, 부채꼴 모양, 부채 선자죠. 선형이론, 선호한다. 호이트의 선형이론이었어요. 교통망의 축에 누가 위치해요? 고소득층이 위치했던 거죠. 그래서 선형이론, 리을. 도시공간 구조는 하나의 중심이 아니라 몇 개의 분리된 중심이 점진적으로 성장되면서 전체적인 도시가 형성된다. 얘 다핵심 이론이죠, 여러분. 다헤헤 해리스와 울만 기억나시면 돼요. 헤리리리리 리런. 런던을 중심으로 연구된 이론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종업종의 집적이 이종업종의 분산이 특정 산업을 영위하기에 좀 더 유리한 지역 존재, 집가 지불 능력이 다 차이가 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들어갔는데 못 들어간 애들은 또 다른 곳에 또 몰린다. 핵이 여러 개로 분화되더라. 신도시는 기능이 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핵 구조, 전통적인 도시는 단핵 구조. 그게 기억나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지금 5번이네요. 2번, 외부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래요. 외부 효과는 옆에 붙어있는 것, 영향받는 거죠. 인접성 때문에. 그리고 움직이지 못하니까 영향을 받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부동성 때문에. 1번, 외부 효과란 어떤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거래 상대방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주는 게 아니라 얘 아무 상관없는 제3자였죠, 여러분. 거래 상대방 아니었습니다. 의도치 않은 혜택을 주는 건 정의 외부 효과, 손해를 끼치는 건 부의 외부 효과였잖아요. 그리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상태. 이게 결국은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였죠. 이게 외부 효과예요. 꼭 기억하세요. 제3자지 거래 상대방 아닙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답이죠. 2번. 정우 외부 효과는 좋은 거니까 제발 내 앞마당에 들어와다. 제발 플리즈였어요. 핀피 현상 맞네요. 그럼 정우 외부 효과 제발이에요. 플리즈. 그래서 핀피 현상. 부의 외부 효과는 낯들고 들으면 두걱. 님비 현상이었죠. 그리고 그 어디에도 그 뭐 또 나쁜 놈을 짓지 말아라. 과일이 나왔었어요. 바나나였죠. 바나나. 그게. 그리고 그거 모르면 바브예요. 부의 외부 효과와 관련된 내용이었다. 그래서 낯들고 냄비, 님비 현상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외부 불경제. 그 다음 3번. 인근 지역에 공원이 개발됐대요. 그러면 정우 외부 효과가 발생해서 주변 아파트 가격이 쾌적성의 증가로 상승하죠. 얘가 정우 외부 효과의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죠. 그 다음 4번. 부의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는 시설은 대표주자 유해물질 배출 공장이었죠. 그럼 얘는 사회적인 치유 비용이 더 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 비용이 크다, 맞게 돼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방법, 정책론은 정부 입장에서 판단하시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럼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회 전체적인 걸 따지게 돼 있죠. 정부 외부 효과는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편리함과 이익이 커지니까 좋은 거고. 그럼 사회적 비용은 작아지니까 좋은 거죠. 부의 외부 효과는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나쁜 거예요. 사회 전체적인 편익이 작아져서 나쁜 거고 사회 전체적인 비용은 커져서 나쁜 거죠.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지역지구제는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정책이지 절대로 정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 3번 주택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1번 주택금융은 주택자금 조성, 자가주택 공급 확대, 주거 안정 등의 기능이 있더라. 그래서 저소득층도 주택 구입 자금이 없는데 목돈을 빌려주고 주택을 살 수 있도록
자가주택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잖아요.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 2번. 주택 소비금융은 주택을 소비하기 위해서 빌리는 돈이에요. 그래서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제공받는 형태로 보통 저소득층이 빌리기 때문에 장기 저리 대출이었죠. 그리고 일시불로 융자가 이루어지고 분할 상환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주택개발금융은 주택 공급자가 주택을 짓기 위해서 빌리는 돈이잖아요. 그러면 비용이 단계별로 들어가니까 단계별 융자, 갚을 때는 분양하고 받은 돈으로 일시불로 상환하죠. 그게 차이였습니다. 그 다음 3번. 담보인정비율 LTV는 V, 가치 기준이었죠, 여러분. 담보 가치를 중심으로 대출 규모를 결정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LTV는 V에 곱하면 바로 대출액이 나왔었죠. 그 다음 차주 상환 능력, DTI는 I, 인컴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DTI는 소득에 곱하게 돼 있었습니다. 차입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했었죠. 그래서 DTI, I, 인컴에 곱하는데 곱했다고 바로 대출 금액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나줘해야 되죠. 그래서 나누기 저당상수해줘야 된다는 것. 둘 중 적은 금액으로 가게 돼 있었습니다. 3번이 틀렸네요. 그 다음 4번. 1차적으로 만들고 2차적으로 사고 팔았던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저당채권이 만들어지는 시장이 1차 저당대출 시장이었죠. 그래서 1차 저당대출 시장은 저당대출을 원하는 수요자와 저당대출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으로 형성되는 시장을 말하며 주택담보대출 시장이 여기에 해당하네요. 그래서 이때 만들어진 저당채권을 사고 파는 시장, 저당담보보증권을 발행하는 시장. 몇 차? 2차. 진정한 의미의 부동산 금융은 몇 차? 2차. 진정한 의미에서 술 먹기 시작하는 건 몇 차다? 2차였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5번.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원금 균등 상환 방식, 체증식 상환 방식. 크기순 문제가 나오면 체증식은 증가니까 제일 크고 체감식,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 체감식이었죠. 체감식은 감소니까 제일 작았어요. 그런데 그 크기순이 딱 한 번 바뀌죠. 상반된다. 상환 비율, 상환액의 크기순 그러면 그때는 반대로 뒤집혀져요. 그래서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은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 체감식보다 다 기본적으로 큰데 얘가 딱 한 번 바뀌죠. 대출 직후 초기에 원리금의 상환액의 크기순 그러면 상반 바뀌는 거예요. 그럼 바꿔놓고 보면 뭐가 작은 거죠?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의 원리금이 체감식보다 초기에는 상환액이 작아요. 이해되셨나요? 꼭 크기순 문제도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어요.